종종 웨이트 트레이닝이 전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은 그 편견을 깨고 다방면으로 균형 잡힌 체력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강 체력과 기능 체력에 속한 여러 체력 요소들의 중요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란 단순히 근력이나 근지구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스피드, 그리고 협응성과 같은 영역들이 함께 작용해 전반적인 건강과 기능적 체력을 구성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모두 중요하며 오로지 웨이트 트레이닝에만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다각도로 신체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체력 요소들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체력의 여러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주자는 뛰어난 심폐지구력과 내구력이 요구되지만 요가 수련자에게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매우 중요한 반면 무술가는 협응성과 반응 시간의 향상이 중요하죠. 따라서 개인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체력 요소를 고려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건강 체력과 기능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 질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 외에도 유연성과 평형성을 개선하기 위한 스트레칭과 밸런스 운동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든 체력 요소를 골고루 발달시킬 경우 운동 능력 전반에 걸쳐 향상이 이루어지며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단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선수나 취미를 가진 사람에게는 일부 체력 요소에 치중할 필요가 있어서 이로 인해 다른 요소의 발달이 다소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질 몸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근육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 2-3회의 근력 트레이닝과 함께 같은 횟수의 유산소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칭과 평형성 향상을 위한 운동도 주기적으로 추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 5에서 6회 진행하고 남은 하루 이틀은 축구나 풋살을 합니다. 자전거는 주에 60분에서 100분 정도 타고 있고 걷기는 매일 30분 이상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려고 합니다. 클라이밍, 탁구, 스쿼시,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 플라잉 디스크 등 매일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 때 효율적으로 향상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그 중에서 특히 보디빌딩식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답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디빌딩은 아닙니다. 보디빌딩 시장의 파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회원분들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운동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운동을 하면 어떤 체력 요소가 길러지는지, 반대로 내가 지금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스피드, 협응성 중에 어떤 체력 요소가 부족한 것 같은지, 그 체력 요소를 기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접근하는 것이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근비대와 근체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이 전부는 아니며 건강 체력과 기능 체력을 종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균형 잡힌 운동 루틴으로 더 나은 신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